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을 설명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 포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리입니다. 자, 과연 4차 산업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산업도 있었던 걸까? 4차 산업과 드론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4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차 산업이 과연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드론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지어서 향후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자, 우선 4차 산업부터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은요,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양자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서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이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요, 2016년에 클라우스 슈버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렸을 때 혹시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던 부분들, 혹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바쁘셔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 그러한 느낌은 드셨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스 슈버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요. 혹은요, 이제 나 4차 산업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클라우스 슈버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듣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한 번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은요, 다보스 포럼에서, 자, 이미지 보이고 계시죠? 요거 책이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책 자체가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클라우스 슈바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며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였을 때 우리는 현재 혹은 향후 미래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전망하여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개개인별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학습, 능력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업하고요, 정보통신기술, 우리가 ICT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질적으로 융합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혁명이 벌어졌다 해가지고요. 독일에서 처음 이러한 용어도 또 산업 분야에 썼는데, 인더스트리 4.0, 이 부분이 이제 차세대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다라는 근거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산업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는 방금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일단 클라우스 슈버프가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했었고 그래도 무언가 진행을 했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개념이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요,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버프가 2015년에 포린 어페어의 기고글을 통해서 주장한 개념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일단은 2016년이 아니고 15년도가 되었겠네요. 자, 그리고 2016년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슈바프 스스로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제시해서 그 개념이 퍼져나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우실 필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요, 오늘이 첫째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이시지만 시험을 보셔야 되시겠죠? 제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요, 괜히 짜잘하게 쓸데없이 2015년에 처음 이야기했는지, 2016년에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안 냅니다. 예, 지금 저희는요, 뭐죠? 드론 데이터 실무죠.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드론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사회에서 또 다른 영역과 어떤 키워드가 교집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힌트를 통해서 풀어나가보자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측량 부분, 그리고 측량 외에도 과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학습을 하시면서 저절로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유도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도 같은 게 나오면요. 절대 우리는 지금 국사, 역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숫자에 꽂히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 재밌죠? 그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태까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도 그런 것 같은데 다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에 들어왔다,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의문을 한번 가져주세요. 자,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요,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평가해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었지만,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 예상했겠죠?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당연히 1차, 2차, 3차 산업도 있는데, 기존에 1차에서 3차까지는 뭐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지나고 나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은요? 새롭게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다라고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반론이 제기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3차 산업은 어땠는데 왜 갑자기 3차에서 4차로 넘어갔느냐,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만 살짝 예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면요, 굳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나중 가가지고 어차피 조금 학습해야지, 온라인이잖아, 나 오늘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요, 한 번에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 미래 추측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게 바로 사실은 4차 산업을 처음 우리가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에서는요, 관련 번역 도서가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2017년부터 19대 대선을 앞두고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뭔가요? 기존에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에 이제 강조했던 건 2016년이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대선 주자들이 막 4차 산업혁명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대선 주자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 관련해가지고 크게 밀접한 큰 하나의 물결이다. 그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러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1971년에 제네바대 경영학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바프, 그죠?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접하셨네요. 자, 이 클라우스 슈바프가 창립한 민간 포럼이네요.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유력인사와 언론인, 경제학자 등이 세계 경제의 현황과 경제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을 함께 논의한다. 그게 바로 뭐죠? 민간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네요. 자, 여기까지 딱 보셨을 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대선 주자들이 그냥 이 부분을 무시하고 무언가 대선 선거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무언가 상대방하고 말이 통하지 않겠죠? 왜냐?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자, 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네요, 여러분들께서. 자, 매년 1월 스위스에서 위치한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스위스예요, 연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개최지 이름을 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한다. 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기초 상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간을 할애하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죠? 여러분들이 향후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른 분들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거나 할 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상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다보스 연차 회의는 뭐죠?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당 현안에 대하여 패널, 참가자와 토론을 하거나 각자가 비밀리에 모여서, 그죠? 왜냐, 민간 포럼이니까요. 각자가 비밀리에 모여서 크고 작은 미팅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산업 전반,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진 못하겠지만 큰 손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네요. 자, 클라우스 슈버프는요, 197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년 넘게 세계 경제 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키워드가요, 설득력을 견고히 갖추고 있는 거, 그렇게 되겠죠. 자, 다보스 포럼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맥락들이고요. 무언가 이렇게 진행, 흐름의 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야지 무언가 학습을 하실 때 명확하게 기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제가 첨부를 해드렸고요. 자, 2000년대 들어서는요, 경제뿐만 아니고, 그죠?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현안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지라,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단순하게 논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현안 등을 다루게 돼버렸으니까 생각보다 뭐예요?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사람들에게 공신력이 갖춰졌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비정부기구의 지도자 등 해당 의제와 관련 인물도 자주 초청이 되고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영향력이 높은 연예인들까지도, 그죠? 네, 이렇게 초청된다고 하네요. 2007년부터는요, 매년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 회의에 더해서 하계 연차 회의, 그죠? 여름에 또 한 번 무언가 여름 성경학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무언가 하계 다보스도 개최하기 시작했대요. 와, 그러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이 높겠죠. 전 세계적으로요. 자, 중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나렌과 텐진 두 도시에서 교차해서 개최되는 이 회의는 현안 위주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보스 회의와는 달리 미래의 의제, 향후를 내다보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네요. 미래의 의제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도 텐진에서 개최된 하계 다보스 포럼에는요, 알파고와의 대국 경험을 주제로 AI 관련 패널에 이세돌이 참석하였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 그거였구나 하고 여러분들, 네, 한 번에 생각이 팍 하고 머릿속 스쳐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줄은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뭐죠?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된 AI,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커졌던 또 하나의 이벤트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국내 이세돌, 예, 이 선수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바둑계에서 유명한 하나의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네, AI하고 대결을 벌였고 인류와 AI의 최초의 대결이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죠. 자, 이제 독일의 산업 4.0,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이 부분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차이점 혹은 교집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산업 4.0은요, 독일이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상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화두를 던지기 이전에 독일은 정책적으로 산업, 인더스트리 4.0을 발동했고요. 그 내용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자랑하던 독일은요, 중국과 한국 등 후발 국가의 기술 추격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다. 뭔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화두하고 비슷하죠. 이미 독일은 먼저 겪었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했대요. 기존에는요,
별도,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별도, 이렇게 해서 별도의 카테고리 분야로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던 부분들이 융합을 했대요. 합체. 그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4차 산업을 한 번에 짧게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융합을 해서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산업 4.0이라는 전략을 추진하였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한 단어로, 키워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요. 무인 자동화 되겠네요. 그죠?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겠네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는요, 2016년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독일의 산업 4.0에 의해서 탄생한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제조뿐만이 아니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가져온 현상 자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하였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면서 강조도 하고 여태까지 읽어드렸던, 설명을 해드렸던 그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하나 뽑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이거죠. 융합기술혁명. 네, 별도의 카테고리들이 따로따로 나아가는 방향. 그게 바로 이제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여태까지, 3차 산업혁명 때까지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제는 뭐예요?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융합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서로가 또 뭐예요? 하나의 카테고리를 합쳐지고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별도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때로는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 발전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나아간다. 그게 바로 4차 산업 자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요 특징 한번 가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요,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하고, 그죠? 우리 이미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만 사용하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해서 분석을 하고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O2O. 이거 뭐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서로 연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자동으로 처리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던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된다. 자, 마지막 이 내용을 제가 진짜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요즘 안 보는 사람 없죠? 네. 더군다나 기존의 유튜브가요,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짧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라는 개념은 3차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건 뭐예요? 알아서 정말 그 키워드 내가 맞춰가지고 검색해서 엔터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검색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저절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론 영상을 계속해서 검색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드론 연관된 영상만 쫙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죠. 그리고 그 드론하고 관련된 키워드 요소들을 빅데이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새롭게 연관성 있는 것들을 또 새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죠. 네, 이거 자체입니다. 4차 산업이네요. 쉽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은요, 그래서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핵심입니다. 상호 연결,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 학습하시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 이거 왠지 저 교수가 시험에 문장으로 내든가 보기로 내든가 아무튼 주관식으로 내든가 객관식으로 내든가 저거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감 오셨죠? 네,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은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것도 중요 키워드 되겠네요. 그죠? 기존의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그래서 초연결성,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O2O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거고요. 초지능화, 조금 더 뛰어난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뭐예요? 융합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해드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반드시 꼭 지금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싹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과거의 1차, 2차, 3차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제 슬슬 의문이 생기실 단계예요. 자, 간략하게 갑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1784년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이 1700년, 그죠? 지금 뭐 2024년, 5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 단계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들은요, 이미 우리가 다 겪고 나서 분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우스 커서 한번 봐주세요. 1차 산업혁명 시기에요, 그 1784년도부터 해가지고 1870년 딱 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미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도 없었고요. 여기 때도 없었습니다. 1969년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고유 명사화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몇 차 산업이냐? 그러면은 최초 산업혁명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 기준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미래의 과거 시제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걸 전제로 지금 학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요 1870년이래요. 자,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0년 걸렸다고 치죠. 그죠? 자, 그래서 최초에는 뭐예요?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예요? 기계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그죠? 오늘날은 디지털 사회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최초를요, 아날로그적인 부분으로 태초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전기의 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럼 유명한 사람 떠오르시죠? 네, 이 전기의 힘을 통해서 뭐예요? 대량 생산. 네. 공장 가동 같은 거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네,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만 떠올리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빵 같은 거 사 먹는 거, 식품류도 다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무슨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뭔가 공장하면 어두컴컴하고 기름내 나고 용접 냄새 나고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대량 생산이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에너지 혁명이었네요. 자,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을 한번 볼게요. 2차, 1차에서 2차 갔을 때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0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때는요. 얼추 비슷하죠? 그죠? 네. 100년이라고 또 칠게요. 그러면은 1차 산업혁명에서 2차로 넘어가는 이 분류 시기가 100년 정도네요. 발전이요. 그죠? 그럼 100년 동안 증기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좀 더 삶을 평화롭게, 유리하게 영위하고 있다가 전기가 나오니까 또 100년 후,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여기 와서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화로 시작된 뭐예요? 디지털 혁명이래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건 뭐죠? 1차, 2차, 3차. 만약에 제가 시험을요, 사지선다로 낸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하나 보기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4번은 다른 걸 넣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내용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 한 문제 뚝딱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것 같네 라고 눈치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은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2016년, 그죠? 클라우스 슈밥. 그러니까 이때 클라우스 슈밥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빌드업을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존에 100년, 그죠? 100년. 자, 여기는요. 100년보다 뭐예요? 그냥 우리 짧게 끊어서 50년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죠? 3차에서 4차까지가. 이 분류가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라졌네요. 3차에서 4차까지 사이의 시간, 기간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물 인터넷하고, 그 다음 빅데이터, AI 등 다 합쳐서예요. 플러스, 그죠? 융합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세상이 도래됐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그죠? 자, 학습 점검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1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이다. 자, 학습하신 여러분들 정답 맞추실 수 있죠? 정답은요? 맞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뿐 아니라 클라우스 슈바프는요,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존의 산업들하고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4차 산업혁명은요, 초연결성, 초지능화, 자, 결합 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 맞나요? 틀리나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요? 아니죠. 자, 결합 진화라는 키워드 저 드린 적 없습니다. 뭔가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이름?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키워드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왜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초연결성 맞아요. 그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연결되고, 그죠? 초지능화. 더욱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각각의 별도의 카테고리의 기술들이 합쳐서, 합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융합이에요, 융합. 아셨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말 비슷할 것 같지만, 애매하게 어설프게 학습하신 분들 여기서 망설이셨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자, 학습 정리 한번 가볼게요. 독일의 산업 4.0 전략을 기반으로 발전된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온 현상이 바로 뭐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이 되었네요. 자,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 그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은 뭐죠?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그죠? 자, 3개로 나뉘네요. 사지선다 문제 나오면 여기 뭐 하나 이상한 거 제가 넣을 수 있겠죠? 자, 참고 자료였습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산업혁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각 산업혁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산업혁명 개념, 산업혁명 특징,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4차 산업에 대해서 전교시에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냥 기본적인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 다음 1차, 2차, 3차 산업의 특징은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각 산업혁명을 시기별로 분류를 했었을 때 대표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 같은 건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저와 함께 오늘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1교시 때 마무리쯤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1차 산업, 자, 보시면 되죠. 2차 산업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갔었을 때 대략적으로 100년,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대략적으로 100년입니다. 그런데 3차에서 4차 넘어갈 때 뭐죠? 대략적으로 그 절반인 50년 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분류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 더하기 빅데이터 더하기 AI, 그 다음에 그 외에 더하기 무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자, 산업혁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라고 하네요. 자, 일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 그 외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친분 관계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혹시라도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과연 내가 정확히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면서 말을 했던가요? 그런데 이 키워드 자체만 우리가 보면요, 뭐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들었을 때 이해 못할 정도의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내가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말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들었을 때 뭐죠?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다.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드론을 활용을 하실 때, 자,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미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 순간부터 드론을 통해서 내가 향후에 어떻게
명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한번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방적기계. 방적기계가 뭐죠? 실제하는 거죠. 옷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방적기계의 개량이 발단이 되었대요. 와, 이게 무언가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개량이 되었대요. 그럼 기존에는 뭐예요? 배틀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밀고 쓱 당기고 쓱 밀고 하면은 뭐예요? 섬유 조직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을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기존에 나무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딸깍 해줘야 되는 방적기계가 무언가 개량이 되었다네요. 한번 볼게요. 자, 1760년에서 1840년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공업적 작업장, 그죠? 수공업, 사람이 손으로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장이 기계 설비에 의한 큰 공장으로 전환됐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얻었던 효과가 뭡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변화가 뭔가요?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요. 이때 이러한 방적기계가 영국에서 개량되기 이전에는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원시적인 자급자족 사회였다. 아직까지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냥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무언가 기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시고 그때도 상인 개념은 있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땐 자본주의 아닙니까? 애매하다 이거죠. 일종의 물문교환도 그래도 원시적으로 있을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가 필요하면요. 아쉬우니까 내가 그러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만드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때부터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이게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와, 방적기계가 대개량이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언가가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뭐예요? 산업혁명입니다. 레볼루션. 네. 자, 계속 갈게요. 산업혁명은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로, 그죠?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눈 깜짝할 정도로, 뭐야,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네 해가지고, 인류적으로 우리가, 와, 이거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겁니다. 산업혁명 자체 키워드의 뜻은요. 자,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과 북미로 확산이 되었대요. 일단, 처음에 뭐죠? 영국에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북미로 확산이 되었고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자, 키워드 뭐예요? 영국은 알겠어요. 런던.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래요.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역사학자 토인비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강의, 네, 교수니까 강의를 했겠죠. 이러한 강의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뭐 마이클하고 제임스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do you know 산업혁명?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동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역사학자로서 좀 저명한 토인비가 아예 그냥 이렇게 강의명 자체를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그 다음 토인비가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시작했고, 아, 그런가 보다. 맞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게 맞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죠?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로 대량 생산이라는 겁니다. 그죠?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경제구조의 획기적인 변화. 그런데 제가 방금 대량 생산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후에 학습하실 2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대량 산업 생산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키워드, 이게 도대체 왜냐라는 거. 그거 자체에 포커스를 줬었을 때 기존의 수공업, 그죠? 이러한 부분에 비해서 생산력이 증대를 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수공업 기준에서는 대량 생산이지만 추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량 생산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2차 산업혁명 때부터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따라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파급력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과 북미로 그래서 확산이 되었대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강의에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화 되었네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용어는 처음부터 경제용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네,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주의 깊게 집중해 주신 분들은 당연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왜냐? 이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고 하는 이분이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자기 뿅 하고 이 단어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고유명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용어로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그래서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재밌죠?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용어로까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요, 가장 처음 언급을 하였고요. 산업의 변화는, 즉 뭐죠? 생산의 변화를 의미한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산업적으로 기술적이라든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파급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인류에게 큰 변화를 안겨다준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 자체가 특히 인류에게, 그죠? 생산의 키워드는 결국은 뭐죠? 그래서 경제용어가 될 수밖에 없었네요. 자, 그러면은 산업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또 다른 포커스 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농업, 공업, 상업, 그 다음에 산업. 그죠? 들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이 뭐예요? 라고 질문 받으시면 산업이 산업이지. 그죠? 이렇게 되시면 조금 약간 체면이 안 서시죠? 자,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용어 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래요. 그죠? 이게 사실은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산업하고 일맥상통하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농업, 목축업, 임업, 광업, 공업을 비롯한 유형물의 생산 이외에, 그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유형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형태가 있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외에 상업, 금융업, 운수업, 서비스업 따위.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슬래시 한번 넣고요. 분류 한번 해볼까요? 기존의 농업 이해하시죠? 어떤 거 말하는지. 목축업, 그죠? 임업, 광업, 공업.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노동력을 들여 가지고 무언가 생산해내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형태가 있어요. 유형물.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예요? 상업, 인간의 행위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 그죠?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금융업도 마찬가지죠. 네. 뭐 여러분들 애완동물한테 뭐 돈 받아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금융업. 그다음 운수업은요. 서비스죠. 네. 그리고 이 운수업하고 또다시 분류가 돼서 고유 카테고리가 되는 게 이제 뭐예요? 전반적인 서비스업 따위.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무형물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지만 결국 뭐예요? 국민 경제의 불가결한, 한마디로 필수라는 거죠. 이러한 사업도 포함을 해서요.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산업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공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본질을 조금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산업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지 정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각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깊게 조금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1차 산업혁명, 네, 그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자, 어떤 사진,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뭔가 톱니바퀴 같은 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굉장히 커요. 그죠? 이게 당연히 뭔가 돌아가겠죠. 이게 그래서 뭐예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집에서 만들든 밖에서 만들든 아무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도구를 써가지고 깎아내거나 똥땅똥땅 두드려가지고 사람이 했던 걸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적인 부분들,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작동을 해서 생산에 도움을 주게 된다. 혹은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장비들이.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1868년에 리처드 하트머니 이렇게 기계 공장 자체를 그린 거래요. 네, 삽화. 그죠? 자, 이게 1차 산업혁명을 대표적으로 이미지화 했었을 때 도식화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1차 산업혁명 한번 가볼게요. 영국에서 일어난 방적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적기의 개량을 시작으로 한 기술혁명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 사이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건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 시기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공업에 기초한 작업장들이
기계 설비를 갖춘 큰 공장이 됐어요. 그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모든 역사가들이 근현대의 많은 성취와 문제가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근대라던가 현대적인 것들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모든 큰 업적들은요,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났고 또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님,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거의 모든 것이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자, 현대인들, 우리죠.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회제도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이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때 원시적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당연한 거죠. 예, 일반적인 수공업, 그러한 작은 공장제에서 아예 그냥 공장 자체가 자동화로 바뀌었다잖아요. 네, 정확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동화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15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하면요, 그래서 인구는 5억에서 80억으로 늘었대요. 와, 엄청 많이 늘었네요. 전 세계 총 생산량은 그럼 어떻게 돼요? 2,500달러에서 와, 103조 달러로 불어났대요. 엄청나죠? 자, 이제 그러면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사진이네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삽화, 그림이었죠. 2차 산업은요, 사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건 뭐예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시기부터 카메라라는 게 나왔구나. 그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카메라는 어떠한 기술혁명일까요?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죠? 포드 자동차 공장의 모습이래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을 때니까 당연히 2차 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 1차 산업 안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욱더 발전했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핵심 키워드 되겠네요. 가볼게요. 자, 제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 중후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의, 자, 기조 변화이다. 기조. 이거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1차 산업혁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흐름이다. 그죠? 1차 산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1차 산업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조가 발생했대요. 자,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초기 산업혁명 이후, 자,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귀가 아프실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영국이 주도했죠. 1차 산업혁명. 자, 그래서 영국이 주도했던 이러한 초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의 물결이, 그죠? 기조 변화, 물결이 유럽 대륙과 미국으로도 전파된대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독일하고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오늘날에도 유명한 해외에 유명 자동차 생산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들, 회사들이 이때부터 무언가 기초적으로 뾱뾱뾱뾱 튀어나오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했겠죠. 자, 섬유 제조업과 제철공업, 철도, 석탄, 증기기관에 의존하던 기존의 1차 산업혁명하고는 다르게요. 자, 뭐예요? 중화학공업, 석유와 전기, 내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와 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대량 생산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조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밥을 짓는다라고 비유할게요. 나무를 떼다가요, 가마솥에다가 그냥 밑에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러다가 밥통이 나왔어요. 전기밥통. 이게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재밌으시라고 지루하실까봐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려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전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작을. 그죠? 그래서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기조에 있는 가마솥 아궁이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밥을 지었다 하면은 전기 밥통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를 쓰니까요.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다른 산업혁명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대요. 1차라던가 3차, 4차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예요? 1차 산업혁명하고는요,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든 편이라서, 이런 게 있대요. 교수님, 전기
전기가 가장 큰 차이점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일단은 무언가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들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그 시기하고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많은 논란이 있는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시작 시기에 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하대요. 한마디로 1차 산업이 계속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조, 그죠? 무언가 흐름이 바뀌는 이 포인트, 이 시작, 변화의 시작을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820년대, 1830년대, 40년대, 뭐예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도 막 다르게 막 세밀하게 잘라가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1870년대가 2차 산업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나마 2차 산업이 끝나는, 그죠? 종결 시기는 그나마 의견 차이가 적대요. 1950년 혹은 1960년. 그런데 1970년으로 길게 보면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대부분 이렇게 2차 산업혁명의 종결 시기로 꼽네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1차 산업혁명보다는 당연히 이후고 3차 산업혁명보다는 이전인 중간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교수님,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2차 산업이니까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중간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2차 산업. 대량 생산. 이것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짓냐. 이게 계속 학회에서도 이야기들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시작 시기는 의견이 굉장히 공박이 치열하지만 종결 시기는 그나마 의견 차이가 적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2차 산업을 이해하시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이때 당시의 기술 혁신으로서, 자, 백열등과 형광등, 전기, 그죠? 건전지, 전기, 교류전지, 모터, 전지. 자, 컨베이어 벨트 뭐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택배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항에서 수험을 받을 때 알아서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 그죠? 전기. 강철, 강철은 뭐예요? 전기? 전기 들어가요, 강철. 네. 모르셨죠? 기억하세요? 자, 라디오. 당연히 뭐예요? 전기가 통해야지 라디오를 쓰죠. 전화. 자동차, 영화, 비행기. 자, 굳이 전기에 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생활의 필수품들이 대다수가 뭐예요? 기술 혁신. 이때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지구온난화. 1952년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50년 이전부터는요. 그래도 1차 산업 시기다 보니까 공장 같은 것들이 그나마 기존 수공업으로 진행했던 시대부터는 조금 빠르게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공장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차 산업혁명 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미약하지만 기술은 무언가 새롭게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문 열었는데 아우 뭐야 이거 냄새나. 그 다음에 이거 안개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누가 뭐 태우는 건가? 이렇게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 사회 현상으로 부를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때 와 공장에서 매연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런던에서 그레이트 스모그, 그죠? 영국 런던에서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원조죠. 네, 산업혁명 맛집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이제 규모도 커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 조금씩 더 투입되면서 네, 많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언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부작용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른 나라로 이미 퍼졌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각국에서는 뭐예요? 위기를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많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예, 적당히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죠? 네, 환경 생각 안 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때, 네, 그때를 또 2차 산업혁명 시기의 특징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필수품도 기초로 되는 게 사실은 2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키워드가 엮여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 관련된 문제들, 그죠? 네. 그것도 역시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이제 3차 산업혁명 갑니다. 무언가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지금 조금 20대 분들, 젊으신 분들이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옛날 사진인가 보네. 그죠? 이렇게 느껴지시는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1980년대 사무실의 모습.
저도요, 국민학교 세대라서요, 예,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대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컴퓨터 학원에 가가지고, 컴퓨터 쓰는 거 배워야 된다 했었을 때 진짜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거 했었어요. 흑백 모니터. 네. 그때가 3차 산업혁명 때였나봐요. 참, 그죠? 세월이 빠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20세기 중후반에 컴퓨터, 위성,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명으로 촉진되어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다. 그죠? 자, 1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 여러분들이 아셨고, 2차는 뭐예요? 전기, 그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기존의 2차 산업혁명하고는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 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세기 중후반 때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소리네요. 그죠? 아예 확실히 좀 뭔가 기술 자체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예요? 핵심이? 이전에 없었던 정보 공유 방식이 생기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산업의 자동화, 무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 이 타이밍에 제가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저도 교수로서, 그 다음에 드론 교육원의 원장으로서, 그 다음에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로서 외부적으로 사람들하고 접할 때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특히 20대 우리 대학생들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조금은 저도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키워드에서 세대 차이를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이미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공감을 못해요. 네. 이거 뭐예요? 새로운 애플의 제품입니까? 이러면서. 예, 그죠? 그런데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과거의 레트로라던가 이러한 장르를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나는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은 알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교수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물론 전 지금도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거기서 저는 세대 차이를 조금 느꼈어요. 대학 강단에서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이 학생분들이 좀 졸리시거나 할 때 농담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날 드론 관련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대,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도 드론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데 저는 뭐예요? 네, 3차 산업혁명, 예, 이때 사람이네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드론을 조금 빨리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에는요, 뭐가 키워드인지 한 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전에 없었던 정보공유 방식,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때부터 로봇이라는 기술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컴퓨터가 개발됐고요. 그게 조금 더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되고 거기에다가 인터넷이 나오니까 무선통신 관련해가지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면서 로봇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리고 뭐예요? 이러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긴 팔다리 달린 이런 로봇 말하는 거 아니고요. 로봇이라는 건요. 특정 동작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되어진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진 기계는요 다 로봇이라고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이 가능해졌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의 자동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관련해 가지고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지만 그 근본인 무인화, 그죠? 무인화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타난 것은 3차 산업혁명입니다. 절대 4차 산업혁명 때가 최초의 무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농담도 했네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앞선 두 혁명과 달리 역사가들이 정립한 개념이 아니었네요. 그죠?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만큼 종료 시점도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인공지능의 발달 이유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한 거라고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죠.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2011년 제러미 리프킨의 책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단 대중화되었대요. 그리고 이 리프킨 이전에는요. 1980년 엘빈 토플러 유명하죠. 제3의 물결. 예, 그러면서 약간 그 개념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정보의 주역인 컴퓨터가 1946년, 인공위성은요 1957년
인터넷은 1969년에 처음 등장했으나 등장만 한 거지 당장 사회에 막 확 퍼지진 않았어요. 고급 기술이라서. 그죠? 일반 가정 및 개인에게 와닿는 시기가 그래서 뭐예요? 1977년에 등장한 일반 가정용 데스크탑 컴퓨터, 1990년에 등장한 월드와이드 웹 WWW, 그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계기로 보급이 가속이 되었다. 노트북 컴퓨터도 데스크톱과 비슷한 시기에 처음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보급 가속화는 뭐예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고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태블릿 PC, 태블릿 컴퓨터와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폰, 그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보급이 가속화되었네요. 그래서 일단 기술 자체는 만들어졌는데 대중화되는 데에는 바로 딱 퍼지진 않았다. 이게 사실은 핵심 키워드 되겠네요. 이처럼 발명 이후에는 보급이 더딘데 기술이 발전될수록 훨씬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3차 산업이지만 4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휴대용 인터넷 기기하고요, SNS가 보급되면서 이 혁명이요, 사회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뭐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2010년대부터는 중동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주화 혁명의 한 예다. 그죠?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발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대표되는 정보 기술의 창안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그 전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약 정리는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그냥 머리 아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문제 들어갈게요. 1차 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량 생산의 시작이다. 대량 생산. 자, 정답은요? 아니라 그랬죠. 중화학공업, 석유와 전기, 내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와 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대량 생산으로의 발전이 2차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무인화의 본격적 시작은 과연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일까요? 정답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인화의 본격적 시작은 사실은 3차 산업입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산업혁명의 용어는요, 처음부터 경제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3차, 그 다음 앞선 두 혁명과 달리 역사가들이 정립한 개념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3차 산업은요. 자, 그 다음 제러미 리프킨은 오늘날에도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의 발달 이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였고요. 차시 예고입니다. 3교시